내가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어떠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걸 오늘부터 당장 실현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오늘은 좀 놀고 내일부터 할까?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막연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목표에 가까워지자, 하루만큼씩 달라져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오늘은 또 두 번째 시간인데 이게 원래 닥터 프렌즈 특징이잖아요. 한번 오시면 안 보내죠. 이번 시간에 저희는 그 얘기는 저희만 듣는 게 너무 아까워서 맞아. 이 영상을 보신 헬프님들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네. 남궁인 작가님이 어떻게 남궁인 작가님이 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네. 문학 청년이었어요.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게 글 쓰는 거밖에 없었어요. 난 그냥 막연히 그냥 글 써야지. 원래 중고등학생 때 그냥 글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윤동주, 그다음에 2번 이상. 그래서 윤동주의 네. 뭔가 이 부끄러움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지? 그리고 이제 이상을 봤더니 네. 하나도 모르겠는데 멋있어. 천재. 뭐야?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냥 글 혼자서 이렇게 시 쓰면서. 그리고 게다가 전 시를 좋아해가지고 시가 문학의 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를 끄적거리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성적이 좋은 학생이 아니었는데 또 심지어 고려대 의대 가셨고. 네, 문학을 좋아했는데 언어 성적은 안 나왔어요. 언어는 왜 이렇게 좀 답이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이과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과였네. 네, 이과에 그러네요. 근데 고3 때 제가 이렇게 전교 등수 한 세 자릿수에서 놀았는데 오 진짜요? 네, 일반고였어요. 심지어 특수고도 아니라. 근데 갑자기 고3 때 너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멋있어 보였어요. 처음. 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그때 마음을 먹고 진짜 제가 좀 몰입이나 몰두를 잘하는 편인데 어디서 진짜 밥만 먹고 공부했어요. 제가 독서실 앞에 포스트잇에 나는 공부 기계다. 밥 먹어주면 공부한다. 진짜 이렇게 써놨어요. 문학 청년 치고는 좋은 표현은 아니네요. 놀랍게도 수능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 1년 딱 네, 1년 딱 수능 보고 너무 잘 본다는 표현 쓰기 진짜 쉽지 너무 않은데.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성적보다 제가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에서 수능 성적으로 2등. 야. 그게 전국 한 몇백 등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능 성적으로만 의대 현역으로 입학을 했죠. 이게 재밌는 게 어쨌든 이제 의대에 갔어요. 심지어 공이학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하던 때였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놀았어요. 정말 놀기 좋은 해네요, 정말. 네. 다 노는 줄 알고 놀았는데 나만 진짜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또 의대생들이 또 특히 의대 때 의대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이 나 하나도 안 했어. 그래놓고선 정말 하나도 안 했지. 1학년 1학기 때 일반 화학 F가 나왔는데 예과 때요? 네, 예과 때. 근데 이 F가 못 믿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그 월드컵 보다가 F 맞은 게. 그래가지고 예과 3학년을 무급을 진짜 인생 처음 겪는 좌절이었어요. 진짜 그전에는 의대 버프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안 했어요, 놀아도.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아를 이제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아 탐구를 했는데 이제 방에서 이제 학교 안 가니까 1년 동안 그 일반화학 하나만 들으면 돼요. 그러네. 2학점만. 나쁘지 않은데? 네. 그래서 대륙 횡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여행을 하면 일단 무조건 남으니까요. 그쵸, 그거는 무조건 남는 경험이죠. 남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서 그 중국어를 처음 배웠어요. 중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그 예과 때 그 중국어 영어를 배우면서 이제 다 배워가지고 중국에 이제 직접 간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그 목표가 비행기를 안 타고 인도에 가자였어요. 비행기 안 타고 인도에 가자. 가자. 비행기를 안 타고 인도에 가자. 와 그게- 18세기다 18세기. 그거를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삼장법사요? 사유기 같이. 그렇죠. 그러네. 삼장법사죠. 삼장법사죠. 그래서 진짜 중국어를 배워서 네. 그 당나라 말을 해야 되니까 중국어를 배워서 대륙을 횡단한 다음에 인도에 가려면 필연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러네요. 여길 넘어야. 티벳을 넘어야 돼요. 티벳을 못 넘어가거든요. 원래 못 넘어가요? 그래요? 법이 그래서 중국 법 때문에 못 넘어가는데 중국인은 위장을 해서 막 넘어간 거예요. 어떡해. 말을 하니까. 중국말 하니까. 네, 그 옷도 현지에서 막 사 입고. 누가 봐도 중국 사람이에요. 이거 중국인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걸 넘고 인도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 여행 일정이 얼마나 100일이 넘었어요. 와. 2학기 거의 통으로 갔거든요. 방학까지. 어차피 1학기 때만 화학을 듣고 2학기는 통으로 쉬니까 그 그때 할 수 있는 동안 보람 있는 중국어를 일을 싹 찾으신 하고. 거구나. 네. 이거 진짜 대단한 경험인데. 아니, 인도에서 입던 옷을 입고 그 본과 1학년 개강할 때 그대로 들어갔어요. 진짜 제가 그 인도 옷 입거든요. 인도 그 옴 문양 있는 거. 그래서 애들이 지금 누가 봐도 인도에서 온 선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었고 그 다음 이제 방학을 하니까 이제 계속 뭔가
세상을 그렇게 보고 외국어도 하나 배우고 나니까 음. 다른 길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구나. 엄청난 자산이네요, 진짜. 네, 이제 그 방학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또 간신 유급의 위기를 넘기고 이제 비행기를 안 타고 그전에는 인도까지 갔으니까 이번에는 비행기를 안 타고 이집트까지 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앙아시아를 뚫는다고요? 아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시베리아? 시베리아 아, 횡단. 이렇게 해서. 와. 네, 좀 위로 도는 아 거죠. 위로 해가지고. 진짜 방학을 딱 하자마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속초에서 배가 있어요. 아 그 위로 올라가는 러시아. 네네 20시간 타는 거. 그냥 블라디보스톡에서 6박 7일 6박 7일 타고 모스크바에 가요. 아, 기차 쭉 타고. 네네. 진짜 확실히 러시아는 다르구나, 스케일이. 정말 달라요. 기차를 6박 7일을. 일단은 거기 잠깐씩 이 기차에서 내리면은 영하 뭐 한 30도 이렇게 가는데 그냥 한 5분만 거기서 호흡을 해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요. 와 이게 진짜 뇌혈관이 줄어들어서 그 아픈 아. 거잖아요. 이 여행을 가서 이 모스크바에서 이제 한 세인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럽 국경을 10개 넘어요. 그러면 터키로 내려와요. 그다음에 터키에서 이제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이걸 다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는 비행기표를 안 끄는 거죠. 왜요? 오는 비행기표가 없잖아요. 제가 언제 그 이집트 아, 도착할지 모르는 언제 갈지 거예요. 모르니까. 아. 언제 갈지 모르니까 거기서 끊어와야 돼요. 그죠? 그치. 근데 핸드폰도 없어요. 뭔가 어떡하나? 심지어 신용카드도 없어요. 방학이죠 방학. 방학이에요. 신용카드 왜 없었어? 신용카드 제가 안 들고 왔어요. 그냥 아. 여행자라고 진정한 여행자. 그래서 현금만 들고 왔는데 진정한 여행자. 캐시가 떨어진 거예요. 돌아올 비행기 값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식당에 취직을 했어요. 그게 여행자 대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식당에 가서 접시를 막 닦았어요. 그래서 며칠 접시를 닦고 가장 싼 게스트하우스 숙소로 돌아와서 저랑 같이 룸메이트가 폴란드에서 온 둘이서 가장 싼 맥주를 한 캔 마시면서 자는 게 그때 낙이었어요. 진짜 외노자가 이런 것이 하루 종일 일하고. 네, 하루 종일 싼 일하고 데서. 진짜 외노자였어요. 외노자. 제가 근데 일을 좀 잘했거든요. 게다가 팔레스타인 식당이어서 제가 이틀 접시를 닦으니까 사장님이 너 접시를 너무 잘 닦는다. 내일부터 너는 팔레스타인 음식을 요리할 수 있거든. 사례다. 그랬더니 할 수 있다. 내일 1시간 일찍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배웠더니 이 튀김기 쓰고 뭐 이렇게 반죽하고 했더니 또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서빙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정말 그 호일파마가 막 이랬어요. 머리가 진짜 이런 머리에다가 그 동양 애가 와서 그 팔레스타인 음식을 이렇게 찍어서 서빙을 다니니까 팁이 어마어마하게 재밌다. 너무 신기하잖아. 팁을 줘. 네, 신기하니까 그 팁을 진짜 이렇게 많이 챙겨가지고 일을 금방 좀 끝낼 수 있었어요. 그걸로 비행기 값을 번 거예요. 비행기 비행기 값을 값을 금방 번 보셨구나.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비행값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아. 이 비행값을 이렇게 좀 채워가지고 아. 와서 용돈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외노자 경험도 그때 아. 좀 했었습니다. 진짜 안 해본 일이 없네요. 이렇게 하시다가 한국 오니까 얼마나 안 오네. 네. 그리고 뭔가 뭐 동아리도 이게 보통 의대생들은 다 의대 내부의 동아리.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본교 문학회 했어요. 그때도 계속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문학소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의대 와서 잠깐 이제 그 꿈을 좀 잊어버리기도 한데 계속 생각은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네. 제가 예과 3학년 때 그 방에 박혀서 한 게 나는 이 모든 거를 장차 기록하는 사람이 될 거고 이 모든 걸 메모로 남겨야지라고 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막 시인이 될 거라고 호주에 방을 하나 잡고 호주요? 네, 호주 케언즈에 방을 하나 잡고 한 달 동안 시만 쓰다 와요. 방랑은 마쳤다. 나 이제 시인이 될 것이다. 하고 시를 쓰다가 한 달간 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시들을 내봤는데 형편없었죠. 그냥 지금 제가 작가가 돼서 하는 말인데 그 시는 이제 세상에 밝혀져서는 안 된다. 끔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회 경험이라든지 진짜로. 여행을 하고 그러니까요, 진짜.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학생 실습에 들어갔어요. 근데 학생 실습에 갔더니 정말 이 학생 실습에 대한 충격들 좀 있으시죠? 뭐 이게 학교에서만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네네. 강의실에서만 공부하다가 사람 배를 저렇게 가른다고? 저렇게 사망 선언을 한다고? 보호자가 저렇게 우는데 그냥 지나간다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때 좀 처음으로 느꼈던 충격을 시로 막 썼었어요. 음. 그래서 의대생 문예대회 최우수상 2년 연속 받았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본과 4학년 때는 제가 태국에 가서 그 제가 가끔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 있어요. 이 허리까지 베개머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급하고 시 문예대회 상 받고 그다음에 세계 일주한 네개머리 한 본과 4학년 형이었죠. 거의 진짜 뭔가 멋있다. 완전체죠, 완전체. 그 완전체가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게 학계 정설이었는데 굉장히 그렇죠, 의견이 그렇죠. 편들었을 것 같은데. 네, 쟤는 뭐 지금 인턴 레지던트 하겠어, 제가 지금. 저 완전 제가 네, 완전 제가. 보통 이런 케이스는
공보위로 먼저 가시는 네, 케이스가 저도 많죠. 공부를 먼저 가야겠다. 가서 남극에 가서 남극을 지원해서 남극에 가서 난 여행을 좋아하니까 세종기시. 네, 남극에 세종기시. 대한 에세이로 나는 데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철없이 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을 것 스케일 같아요. 나쁘지 않았을 것 네, 같아.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제 글에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글로 지금까지 연관을 아. 그래서 20대 말에 이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게 됐어요. 남들 이제 같이 하는 걸 해보고 이제 결정을 하자. 이제 쓰는 자아를 가지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다 보니까 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끝이 없는 것들, 그다음에 이 뭔가 현장에서의 슬프고 나쁜 일들, 그리고 누군가 얘기해주지 않는 현실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하면서 전공의 4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의가 운 좋게 됐는데 공중보건의 때부터 저는 좀 보통 전문의를 따고 나면 아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이렇다. 이제 좀 쉬고 뭔가 놀 거 놀고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약간 시작이라고 느꼈어요. 내 작가의 인생의 시작이다. 난 작가가 이제 될 거다. 그래서 그 시골, 전 충남 홍성에 있었는데 목표를 가지고 지역 공보이들이랑 보통 놀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지역 그렇더라고요. 공보이 안 만난다가 일단 1번 목표였어요. 그다음에 TV 안 본다. 드라마 안 본다. 매일 달리기를 하고 매일 읽고 쓰고 그 생활에 나오는. 예, 맞아요. 그게 제가 그때 쓴 거거든요. 아. 2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배우고 항상 원소로 된 책도 한 권씩 읽고 등등의 제 생활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법 안전한 날들의 생활 네. 챕터에 20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걸 본 많은 분들이 옵세다. 저는 보면서 진짜, 예, 이렇게 산단 말이야? 제가 진짜 전문 작가가 되고 싶어서 글쓰기 말을 할 수 있게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의사들이 어떻게 작가가 돼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아무도. 저도 배운 적이 없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SNS라든지 이런 데 계속 글쓰기를 해나가니까 어느 순간 연락이 오고 출판사에서 그리고 또 신문사에서 연락이 오고 그래서 책을 내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서 요청이 오고 그래서 내 문장이 나아가야 할 곳, 내 글쓰기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의사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고 또 좀 문학적으로도 이해를 해보려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써온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유찬 선생님도 지금 되게 남궁인 작가님 같은 글을 써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미 글렀네. 너무 안일하게 살았어. 지금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지금 뭔가 글을 잘 쓰고 싶으면 근데 제가 글을 써보니까 네. 확실한 건 글을 꾸준히 잘 쓰면 사람들은 놀랍고 무서울 정도로 무조건 알아봐요. 이 사람이 글 진짜로 모든 사람의 설득력 있게 완성 있게 잘 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다 올려놔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내가 그런 형편없는 글을 쓰면 또 사람들은 놀랍고 무섭게 알아보겠지. 아니야. 그냥 안 봐. 아닐 거야. 그냥 안 봐. 다행이다. 그게 다행이다. 어느 진정성 있게 어쨌든 글을 잘 쓰면은 그냥 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찾아와서 다 읽어준다는 생각이에요. 해주신 이야기가 정말 헬프님들 중에 젊은 친구도 많잖아요. 고등학생도 많고 대학생들도 많고 그 친구들이 보고 느끼기에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고 사실 2번 듣는 건데. 네. 이거를 또 내가 대학생 때 들었으면 너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이제 사실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제 당시에는 뭔가 내 친구들이나 내 또래들이 가는 길은 아니고 뭔가 좀 의대생 치고는 좀 독특한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불안감은 없으셨어요? 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그리고 좀 자신감이 없기도 하시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 영상을 보는 헬프님들 중에서도 뭔가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매진하는 분도 있는 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또 내가 가는 길과 조금 다르니까 약간 그치. 겁내고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닌 거를 불안해 선택하는 거는 언제나 수도 불안해. 있었는데 좀 그런 확신이 있으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예. 저는 사실은 그냥 다른 사람이랑 달랐던 게 어쨌든 의대에 입학을 했고 의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믿는 게 있으니까 좀 더 나는 어차피 최종 목표가 의사인데 평범한 의사가 되긴 싫다고 해서 막 뭔가 다른 길로 계속 최대한의 경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자아를 또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일반 대학생들이 하는 거는 나는 무조건 다 해볼 것이다. 뭔가 일반 대학생들 외국어도 다 배우고 뭔가 여행도 다니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나는 무조건 다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전 어쨌든 좀 불안하지 않고 어쨌든 누군가는 불안하지 않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불안하다는 생각을 굳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건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의대에 다녔으니까 좀 있는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좀 자신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는 무조건 그렇게 득이 되고 나중에 뭔가 남는 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특히 젊었을 때 그리고 뭔가 작가가 되기 전까지 생활 신조가 약간 이런 거였어요. 내가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어떠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걸 오늘부터 당장 실현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오늘은 좀 놀고 내일부터 할까?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막연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목표에 가까워지자. 하루만큼씩 달라져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알차게 쓰다 보니까 그냥 하루만큼 내가 달라질 거면은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오늘은 다른 요리를 해본다든지 오늘은 내가 안 읽은 책을 한 권 읽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오늘 일기를 좀 더 공들여 써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 에스토니아에서 라트비아 국경을 한번 넘어본다든지 갑자기 훅 뛰긴 하지. 뛰긴 하지만 그런 경험도 다 의미 있는 네.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내일 자고 일어나면 나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50페이지라도 읽은 내가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일기를 평생 쓴 걸 한 편 더 보탠 내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뭔가 김치찌개를 끓여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달라지는 그랬을 것 것 같아요. 1시간 더 운동을 한 사람이 된다거나 물론 좋은 거죠. 근데 대신에 나 스스로 어제 누워있었고 뭔가 드라마를 뭔가 그냥 봤고 이러면은 나 자신이 뭔가 달라졌다고 자기한테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음. 떳떳하지 못할 것 네,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좀 살아왔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내가 되겠다.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고 저도 지금 느끼는 거 실천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뭐 30분씩이라도 글을 좀 써보자. 특히 뭔가 작가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오늘 당장 30분 글을 쓰는 게 그냥 이게 압도적인 솔루션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써왔거든요. 모든 걸 다 한자로 옮겨놓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너 잘 들었지?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유튜브를 해야겠어. 난 유튜버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30분씩 찍어보는 거죠 혼자서. 쉽지 않은 저희 시도지만 그래서 잘 되면 또 채널을 각자 새로 파고 쉽지 않은 볼 때마다 좀 되게 새로운 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남궁인 선생님 생각하면 레게 머리 그거 생각나고 병원에서 그렇게 글을 쓰신다라는 느낌 못 받았어요. 그냥 병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냥 응급의학과 선생님이시지 이런 걸 몰랐는데 이제 또 이런 노력을 뒤에선 하고 계셨다는 게 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만한 책이 그냥 뚝 떨어질 수는 없죠. 없으니까 본인의 경험담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뭐 혹시 우리 헬프님들한테 이렇게 해주실 말씀이나 뭐 아니면 그냥 아무 얘기나 뭐 하시고 싶은 거. 저도 어쨌든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외국어를 그래서 중국어를 그냥 좋고 새로운 하나의 세계 같아서 배웠는데 저도 어떻게 써먹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초에 세계 테마 기행 촬영을 맞아. EBS 윙으로 네, 그 유튜브에 세계 테마 기행하고 제 이름을 치시면은 제가 놀랍게 거기서 중국어를 해서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진짜. 그렇게 게다가 심지어 제가 옛날에 한번 여행했던 제가 그 뒤에 중국어 어학연수를 가려고 북경에서 어학연수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그렇네. 사실은 이렇게 글을 작가라고 소개할 사람이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 하루를 기록하는데 다 쓰고 사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읽어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꿈이 있어서 그냥 또 평생 어차피 사는데 평생 나는 그냥 인생 살 건데 다른 자아를 가지고 싶고 뭔가 해본 내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외국어를 배우고 기록하고 뭐 이런 것만큼 사실 인생에 좀 그만큼 남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오늘 또 귀중한 이야기 좀 들려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네. 저희끼리는 항상 뒤에서 약간 걸어다니는 컨텐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한테 그 컨텐츠 기꺼이 또 저희 채널에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